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사입니다. 화창은 했으나 무릎이 쑤시더라고. 비가 올 모양인가 봐. 마치 그런 장이었어요. 네. 처음에 좋을 듯 했는데 영 후진장. 네. 미국은 좋은데 항상 미국 좋으면 우리 안 좋더라고요. 어제 미국이 좀 올랐어요. 미국으로 돈이 다 빠져 또 나가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네.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잘 방어를 했습니다. 네. 0.3%만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3%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네. 많이 빠졌어요. 네네. 외국인은 오늘도 2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도 1,000억 정도 팔고요. 예. 뭐 KB금융, 미래에셋, 뭐 우리금융 이런 쪽을 좀 샀어요. 그리고 하나오션,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네. 엔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정도 좀 매도가 나와서 외국인이 산 거는 오르고 판 거는 그냥 그렇고 네. 떨어지고. 국내 체력이 워낙 약하니까 외국인이 어떤 순매매를 보이느냐에 따라 너무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외국인 비중도 최저인데 네. 영향력은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 오늘 업종별로는 증권업종이 1등했습니다. 증권업종 1등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그 상위 시가총이 그 상위인 미래에셋이 발군을 하더라고요. 왜 오르지? 쟤네는 배당도 제일 조금 주고 하는데 아마 주주환원 계획을 조만간 밝히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적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에 해외 주식 수수료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뭐 실적 발표한 것도 해외 주식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더라고요. 네. 뭐 회사는 뭐 이미 해외 주식 수수료가 국내 주식 수수료를 넘어서기도 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증권주가 오늘 오른 건 좀 특이했어요. 원래 이제 국내 증시가 좀 좋을 때 증권주도 같이 오르고 네. 국내 증시 빠지면은 이제 같이 빠지거든요. 네. 오늘 것처럼 좀 반대로 움직인 거는 좀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락문화 섹터가 두 번째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하이브랑 뭐 엔터주들 좀 상승을 했고 SBS, 콘텐츠리 중앙, CGV 이런 미디어 업종도 좀 올랐습니다. 예. 어저께 이펙스라는 그룹에 이 하나은행 처음으로 뚫었다 이런 소식 나왔는데 네. 이제 하반기에 또 대규모로 5만 명 규모로 콘서트가 열린다 이런 소식도 계속 나오면서 하나은행이 사실상 해제했다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펙스가 5만 명에서 했으면 좋겠네.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그러면 나 없고. 진짜 엔터의 아버지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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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 안 줘도 되잖아 그러면. 용돈 받아야 되네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주시나요 용돈을? 뭐 아직 이거 업계 적이라서 함부로 얘기 못했는데 어쨌든 뭐 네. 아이고 나 힘들어 용돈 좀 줘봐 이렇게 하면 네. 각덕이님 이제 뭐 회사 그만두셔도 뭐 따뜻한 따뜻한 아니라니까 곧 그렇게 되겠죠. 네. 네. 그리고 금융 섹터 여기에는 뭐 증권, 보험, 은행 다 포괄적으로 많이 상승했어요. 오늘 금융 섹터가 가장 좋았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희한한 날이었어요. 뭐 건설 이런 쪽도 괜찮았고요. 네. 나머지 주요 업종들이 오늘 다 빠졌습니다. 특히 뭐 코스닥 많이 빠진 거 봐서 뭐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뭐 2차 전지, 바이오는 뭐 급등락이 워낙 많이 갈렸고, 그리고 뭐 2차 전지하고 더불어서 화학 섹터, 기초 화학 쪽도 안 좋았어요. 2차 전지 아주 작살이 났습니다 지금. 네, 아무래도 이제 증권업종 먼저 이야기하면요. 키움증권이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3,250억 나와서 컨센이 2,800억이었는데 한 14% 정도 많이 상회를 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3조 6천억 나왔는데 전년 대비 38% 급증을 했고요.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이 670억이 넘었습니다. 전년 동기가 370억이었는데 81% 급증을 했어요.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뭐. 네, 이제 지금. 전부 다 해외 주식으로 많이 하고 또 국내 주식은 워낙 무료 수수료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거의 무료 수수료가 아니더라도 거의 무료잖아요. 0.0 몇이니까 그런 데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주식 쪽으로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증권주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개선될 그런 기대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증권주 중에 미래에셋이 9%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뭐 신영증권, 삼성증권, NH증권, 유진증권, 키움증권 이런 데가 다 3% 이상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게 왜 계산이 어떻게 나냐면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지배주 순이익이 2,350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4분기 동안 계속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순이익이 얼마입니까? 한 1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 3천억 배당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3조 5천억 정도니까 배당률이 되게 높아지는 개념이 되는 거죠. 지금 증권주가 다 그래요. 근데 미래에셋이 오는 건 이유를 모르겠어. 누가 막 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주주환원 계획을 없이
주주하는 제일 하는 회사가 미래에셋이거든요. 얘네가 그 증권 업종 문화를 흐리고 있는 애들이야. 그래요? 왜 배당을 이렇게 안 해? 배당을 좀 해줘야지. 예. 두고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엔터 쪽에서 중국에서 9월 달에 5만 명 규모로 K-팝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네. 중국 하이난성에서 9월 26일 날 드림 콘서트가 열리는데 2차로 또 홍콩에서 할 예정이고요. 네. 이번에 드림 콘서트 월드 투어는 엔터사가 국내에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440개 정도의 국내 엔터사가 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라고 해요. 많아요. 소속 연예인이 5,000명이래요. 많아요. 네, 네. 95년도 이후로 매년 이 드림 콘서트는 개최를 해와서 네. 이 드림 콘서트가 이번에 중국 공연을 확정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이펙스가 축포를 먼저 1타로 터트리고 네. 연이어서 지금 호재들이 좀 쏟아지고 있어요. 뭐 엔터 업체를 좋아요 지금. 네. 근데 엔터 주가는 이미 선반영을 좀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쵸. 많이 신고가요. 신고가 SM이 대표적으로 신고가. SM 오늘 2.5% 상승했고요. 네, 네, 네. 하이브가 5.5% 상승. JYP, YG는 그냥 보합 정도였습니다. 네.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죠. 네. 근데 미디어 쪽도 뭐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리 중앙, CJ ENM 이런 데 상승했어요. 미디어는 별로 안 올랐는데 미디어는 상황이 좋지는 않더라고. 업계 둘러보니까 좋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좋아질래나? 중국이 하는 영 뚫리면 예를 들면 콘텐츠 이미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가 이제 그 의학 드라마를 전 많이 좋아해서 그 낭만닥터 김사부 아주 재밌게 옛날에 봤는데 그럼 이미 만들어 놓은 드라마를 그냥 추가적으로 판권만 받고 팔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은 이제 추가적인 완전 그냥 영업이익단으로 애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미디어가 사실 굉장히 좀 콘서트 같은 건 직접 가서 해야 되고 또 네. 공연장도 잡아야 되고 많은 비용도 써야 되잖아요. 네. 미디어는 그냥 팔면 땡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받더라고. 네, 그렇죠. 생각보다 그게 문제야. 네. 중국이 뚫려야죠. 그렇죠. 네. 옛날에 난리였잖아요. 중국. 하나령 전에는. 네, 그러니까 돈 좀 써라. 니네 내부 저 지금 돌려야 돼요. 중국은 지금 안 돌리면 내수 안 돌리면 지금 큰일 나. 네. 네. 그래서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한다고는 하는데 막 진짜 막 본격적으로 문을 활짝 여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아니 그럼 약간... BTS 불렀죠. BTS. 그렇죠. 그렇지. 덕 받잖아 지금. BTS 한 걸로. 그런 분석이 나오더만 가장 만만하다. 가장 만만해서 불렀다. 가장 만만해서. 네. 하여튼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AI 가속기 내재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네. 이런 소식도 요즘 너무 들고 있어요. 네. 일단 화웨이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 24년 8월 달에 어센드 910C라는 칩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엔비디아의 H100에 약 60% 정도 성능을 보인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버전 공개합니다. 이번 5월 말에 어센드 910D D 샘플을 공개할 예정인데 H100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네. 어저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단일 칩뿐만 아니라 25년 4월에 공개했던 렉스케일 아키텍처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센드 910C 384개를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B200 요거 NVL72 요거하고 직접 경쟁하는 시스템인데 칩 단위 성능은 엔비디아가 우세하지만 시스템 단위 연산 성능과 대역폭은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2배 가량 우수하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HBM도 중국 메모리사들이 좀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어센드 910C에는 아직 좀 낮은 HBM2E가 사용이 됩니다. 네, 국내 이제 뭐 삼성전자 등등이 이제 납품을 하는데 뭐 CXMT 같은 이제 중국 메모리사가 내재화 속도를 엄청나게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화웨이 같은 업체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KB증권에 따르면 이제 26년까지 HBM 대량 생산 및 자금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국내 메모리사의 중국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것도 상당히 좀 위험 요인이고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엄청난 규제 하에서도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쉽지는 않을 텐데 저게 지금 DDR5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HBM은 어떻게 만들지? 그게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네. 뭐 26년까지 이렇게 목표를 세웠다고 하니까 진짜 달성되면은 우리한테 사가는 수요가 많이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 고전하는 거 보면은 느낄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요즘에 이제 CXMT 같은 거 이제 DDR5 뭐 생산을 한다 그러면서 어디 사이트에 올렸다 그러면서 한창 논란됐었잖아요. 작년부터. 요즘에는 좀 수율이 별로 안 나온다 이런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없죠. 사러 가면 없어요. DDR5는. 네.
네, 그래서 뭐 한동안은 좀 엄청나게 작년에 이제 국내 메모리사의 위험 요인으로 거론이 됐는데 요즘에는 좀 속 들어가서 다행인 것 같긴 한데 계속 못 만들어주길 뭐 우리 업체 입장에서 바라겠지만 그래도 좀 무섭게 따라오고 있어서. 근데 쉽진 않아요. 삼성전자 헤매는 거 보면 진짜 쉽진 않아요. 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있거든요. 1분기 실적이 이제 영업이 6.7조 원 나왔었잖아요. 네. DS 부분이 1.1조밖에 안 나왔어요. 반도체 부분. 네, 반도체 부분. 너무 생각보다 좀 적었는데 물론 이제 파운드리 적자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일 테니까. 네. HBM 판매 감소로 HBM 판매 감소가 이제 매출이 마이너스 17% 전 분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럭시는 굉장히 잘 팔았어요. 그래서 MX 사업부 매출이 전년 대비 10% 늘어나서 4.3조 원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 한 3조 원대 나오다가 이번에 굉장히 좀 잘 나와서 그나마 좀 6.7조 예상보다 좀 잘 나왔던 게 디램은 못했지만 메모리는 못했지만 이 핸드폰 쪽에서 좀 방어를 잘 했습니다. 2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AI 서버 수요가 견조해서 상호 관세 유예에 따른 선행 구매 동향이 관측이 된다. 그리고 특히 1분기 중국 내 내수 수요 진작으로 PC와 모바일 재고가 조기 정상화되어서 2분기에도 수요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Q&A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주주 환원 계획에 대해서 2차 자사주 매입이 3조 원인데 이 중에 한 2.5조 원 정도는 1차 매입과 동일하게 소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주주 환원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50만 주 정도. 50만 주에서 90만 주 사이로 계속 매일같이 지금 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Q&A 중에 이제 HBM 사업 전망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HBM3E 개선 제품을 주요 고객사들의 이제 샘플 공급을 완료했다. 샘플 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샘플 만들다가 너무 샘플만 만들어가지고 너무 샘플만 만들어 마진이 안 좋아졌어. 그리고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판매 기여폭이 좀 늘어날 것이다. 1분기 HBM 판매량이 저점 찍었다. 그리고 계단식으로 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BM4도 기존 계획대로 하반기 양산 목표로 개발 중이다라고 합니다. 계속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힘이 빠지더라고요. 컨버스 콜 내용 전체적으로 이번에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잘할 거다 이런 내용 톤이었는데 좀 실망적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주가는 안 빠져요. 자사주 매입소가 이 하이닉스가 이걸 따라하면은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오를 텐데 이걸 안 하네 하이닉스는. 어쨌든 이제 뭐 자사주 매입한다고 주가가 안 좋은데 안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시장이 삼성전자의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 사람은 이미 다 많이 팔아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5만 원 중반대 정도 주가에는. 지금 6조 대면 그 주가 그렇게 비싼 주가가 결코 아닌 거는 맞죠. 지금 완전 멀티플 최하단이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사실 더 이상 실망할 사람이 없고 다 떠날 사람 다 떠났기 때문에 더 못해도 주가는 더 이상 이제 잘 안 빠지고 있고 여기서 여러 사업부 중에 하나만 좀 잘 안 한다, 뭐 좋은 소식들이 들려도 주가가 좀 쉽게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IBK 증권에서 이제 에코프로 BM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하반기 불확실성이 좀 커질 것이다. 그래서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현재가보다 좀 낮은 정도로 그걸 내렸어요. 2,000원지 오늘도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6,300억, 컨센이 5,700억이었으니까 컨센보단 잘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3억 정도 나왔습니다. 뭐 매출액 컨센 하회했지만 계속 이제 기대 이하의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6,300억 매출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23억 나오나요? 이건 이런 환경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지는 몰랐죠. 양극재 ASP는 1% 정도 전분기 대비 하락했는데 출하량은 36% 전분기 대비 반등을 해서 수익성이 그나마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평가 충당금이 307억 정도가 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흑자전환 성공을 했고 이거 없었다면은 이제 적자 지속되는 거겠죠. 그리고 관세가 이제 7월 10일 날까지 이제 유예가 됐으니까 요 선수요 효과 때문에 2분기까지는 실적 회복이 예상이 되지만 2분기 그래도 영업이익은 컨센 120억을 하회한 90억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3분기부터는 이제 관세 뭐 앞둔 선수요 이거 끝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서 25년도 회사 측이 제시한 가이던스가 양극재 출하량 전년 대비 40% 늘어날 거다였는데 이거를 하회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LG엔솔이 7%나 빠졌고요. SDI는 4% 하락했고 뭐 LNF,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솔루 첨단 소재,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포스코 퓨처힘 다 막 4%대, 3%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참 22년도에 그거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 많은 곳에는 정말 조심하고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안 다치면 기회가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고점에 잡으신 분은 와 여기서 회복이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손실이 커진 상황이죠. 네, 근데 이 업종이 쉽게 안 살아나고 있네요. 아니 왜냐하면 중국하고 경쟁하니까 물량의 왕자들하고 하니까 이게 쉽지는 않죠. 네. 지금. 네. 상당히 좀 부진이 오래 가고 있습니다. 거기 뭐저 자동차가 지금 올해 아마 1,700만 대 정도 할 텐데 전기차가 그렇게 만드는 시장이 있는 나라하고 시장이 없는 나라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솔루스 첨단 소재도 뭐 실적이 나왔는데 유럽하고 북미 고객사 물량 조절 때문에 공급량이 오히려 여긴 또 떨어져가지고 네. 솔루스 첨단 소재가 한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1분기 네네. 적자폭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DLNC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DLNC와 현대건설이 건설주 중에는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연초부터 막 랠리를 했었잖아요. 네. 과연 그 가이던스 높은 가이던스가 달성할 수 있을까에 네. 대해서 이번 1분기 실적 보니까 달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네, 1분기 매출은 1조 8천억, 영업이익은 810억. 컨센 조금 하회하거나 좀 부합하거나 이 정도 네. 실적이 나왔고요. 저마진 현장들이 다 준공이 되면서 이익 믹스 개선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네. 향후에도 마진 개선세가 분기마다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네. LS증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회사가 제시한 연간이익 가이던스를 달성할 체력이 뭐 이번엔 입증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자사주 매입도 한 340억 정도 예상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LS증권이 목표가를 9% 상향해서 59,000원, 메리츠는 15% 상향해서 6만 원 정도, 6만 원 언저리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상향된 이 이익 기준으로 다시 밸류에이션 해보면 0.3배대 아직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 수준이다. 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뭐 DLNC, GS건설 이런 데는 2%대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건설주 싸네요. 건설주 싸죠. 싸죠. 아주 오늘 쌉니다. 싼 종목들만 많이 올랐어요. 오늘 배당 주고 싼 종목들이 많이 네, 올랐어요. 은행증권, 보험, 네네. 건설. 저는 이거 상법에 대한 예비 움직임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거 준비하는 거죠. 딱 그 컨셉이거든. 오늘 보니까 딱 그 컨셉이라는 느낌 많이 들었어. 저는. 그럴 수 있네요. 예. 예, 상법 개정 될 거라는 기대감에 그럼 뭐부터 오를까 하면 일단 저평가주. 예, 저평가주. 그다음에 저평가 중에서도 안전방은 배당 많이 주는 주식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 증권주가 사실은 수수료 수익이 많이 늘었다 외국계 해외 투자 그것도 있지만 저는 이 컨셉에 가장 부합하거든요. 가장 부합한 게 증권주예요. 왜냐하면 시가 배당률이 가장 높아요. 얘네들은. 그다음에 뭐 당연히 저번에 0.3, 0.2도 있어. PBR 얘네들. 그렇죠. 네. 옛날부터 근데 그랬는데 이게 언제 재평가가 될까, 언제 시장이 재평가해줄까 하는데 그렇죠. 상법 개정안이 가장 큰 트리거일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상법 개정되면 뭐 하지? 다들 그 머리 지금 통박 돌리고 있을 거거든. 나도 계속 돌리고 있거든. 뭐가 좋을까? 네. 제가 제 느낌은 오늘은 딱 상법을 낼네 이런 느낌 들었습니다. 네. 네, 상법 네. 개정안도 뭐 올해 안에 추진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돼야죠. 네. 나도 좀 이렇게 좀 펴보자. 오늘 근데 좀 약간 기분 좋으셨던 것 같은데요. 5점만. 5점만요? 전기전자가 다 까먹었어. 정말 엄청 빠지대 전기전자. 정말. 네, 오늘은 뭐 오전에 너무 즐거웠지. 하하하하 막 웃지도 못하고 옆에 사람은 한탄하고 있는데. 아니 오전에 이제 회사 전체에서 각도인님 목소리만 막 울리더라고요. 그랬어? 네, 막 들떠있는 목소리가 막 계속 들리는데. 계속 전화드렸지 손님들한테. 드디어 손실이 이제 메꿔졌습니다. 이거. 24년도 손실이 이제 메꿔졌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가 아니고 다행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 전화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하루가 기분 좋았지.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로 막 전환되니까 손님들 한숨 이제 쉬고. 근데 얼마나 작년에 많이 깨졌는지.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쭉쭉. 네, 가시죠. 한번 마이너스 빨리 해라. 빨리 좀 메꿔보자. 네. 네. 내일은요 이 근로자의 날이라서 네. 장이 없습니다. 장이 없습니다. 미국 시장만 제가 따로 할게요. 토요일처럼. 네. 저희는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